서비스 스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략적 CS 프로젝트. 고객 만족 관리의 개념과 프로세스 구조. 안녕하십니까? 서비스 스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략적 CS 프로젝트를 강의하는 배성화입니다. 이 강의는 CS 전략 9차시, CS 기술에 관하여 5차시, 그리고 CS 경영에 관하여 5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CS 전략 1차시, 고객 만족 관리의 개념과 프로세스 구조에 대하여 학습하시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고객 만족 관리의 개념과 정의, 고객 만족 관리의 역사, 고객 만족과 관리의 프로세스 구조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고객 만족 관리의 개념과 정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으며 고객 만족 관리의 서비스 프로세스 구조를 파악하고 서비스 프로세스를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욕구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원하는 것,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욕구, want에 해당합니다. 마케팅에서 니즈와 want의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들은 소비자의 요구와 욕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니즈는 필요하다는 뜻으로 인간이 반드시 채워야 할 기본적인 욕구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의식주, 입고 먹고 잠을 자는 주거 공간이 이 니즈에 해당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니즈는 선천적인 욕구로 생존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want는 원하는 것, 인간이 추가적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명품 자동차, 브랜드 신발, 이런 것들이 바로 want에 해당됩니다. want는 후천적인 욕구로 생존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만족과 효율성을 위해 중요합니다.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사는 대신 원하는 것을 사기 때문에 마케터들은 이 want에 주목하게 됩니다. 소비자의 욕구를 분석하여 제품 기획과 마케팅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되죠. 사람은 각자 다른 욕구를 지니고 있는데 윌리엄 글래서는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글래서의 생존의 욕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생명을 유지하고 생식을 통해 종족을 보존하려는 욕구를 지닙니다. 생존 욕구는 가장 보편적이면서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건강에 대한 염려, 안정된 미래를 위한 저축, 성적인 관심, 외모를 꾸미고 돈에 관심을 더 기울이는 성향이 나타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통 생존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보수 성향을 띠고 안전과 안정을 더 중시합니다. 소속감이 강한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사랑을 주고받으며 협력하려는 성향이 강하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잘 돌보고 조화를 이루며 지내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고, 사람을 사귀고 사교 집단에 소속되는 것을 선호하며 친절하고 마음이 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과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은 경쟁하고 목표를 이루는 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승부욕이 강하고 부와 명예, 지위 등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의지대로 추진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자유의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구속을 당하거나 간섭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틀에 박힌 일보다 다양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며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추구하려 합니다. 즐거움의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유머와 놀이를 좋아합니다. 또한 배움을 통해서도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고객 만족이 무엇인지 먼저 고객 만족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만족이란
인간의 욕구가 충족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만족이란 고객이 자신의 욕구가 얼마나 채워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러한 만족 개념은 분석 수준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고객 만족은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의 기대와 욕구에 최대한 부응한 결과, 그 결과로서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고객의 신뢰가 이어지는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고객 만족 주체는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바로 고객이며,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객이 어떻게 느끼고 평가했는지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고객은 만족을 느끼기 전에 사전에 기대를 하게 되는데, 과거 자신의 소비 경험, 개인의 성격이나 취향, 서비스 제공자의 소통 능력이 고객 만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고객 만족감은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접촉하는 순간에 만족을 느꼈는지 불만족을 했는지에 따라 서비스가 평가되게 됩니다. 고객 만족의 대부분의 정의는 기대 불일치 이론으로 그 근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대 불일치 이론은 만족 형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이 이론에 의하면 만족은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시에 갖는 기대와 소비, 사용 후 지각하는 성과, 그리고 기대와 성과 간의 불일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올리버는 기대 불일치 이론에서 만족을 최초의 기대와 불일치 간의 가산적 함수로 제안하였는데요. 이는 불일치뿐만 아니라 기대 역시 만족을 형성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대 불일치 이론의 모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대 불일치 이론에서의 만족과 불만족은 구매 전 기대와 구매 후 평가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기대 수준보다 높은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를 긍정적 불일치라고 하고,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를 단순 불일치, 긍정적 불일치 혹은 단순한 일치의 경우 만족에 이르지만 부정적 불일치의 경우는 불만족한다고 하였습니다. 엥겔과 블랙웰, 미니아드의 후속 연구에서 긍정적 불일치의 경우에는 고객이 만족하는 동시에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신념과 태도를 강화시키고 구매 의도를 높인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부정적 불일치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구매 의도를 낮춤으로써 고객이 타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탐색하도록 만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객 만족은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의 기대와 욕구에 최대한 부응한 결과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고객의 신뢰가 이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객 만족은 상황적 요인, 개인적 요인, 서비스 품질, 제품 품질, 가격에 대한 고객의 인식, 다양한 요인이 그 영향에 미치게 됩니다. 단순히 친절하고 상냥한 것을 넘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여 적극적인 서비스를 실행한다면 고객에게 최상의 만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 만족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굿맨은 고객 만족이란 비즈니스와 기대에 부응한 결과로서 상품, 서비스의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아울러 고객의 신뢰감이 연속되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올리버는 만족을 소비자의 성취 반응으로 판단했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 서비스 그 자체가 제공하는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이행하는 수준에 관해서 소비자의 판단이라고 고객 만족을 해석하였습니다. 웨스트브룩과 뉴먼은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 비교, 평가, 선택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경험하는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인 감정을 고객 만족, 불만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앤더슨은 고객의 포괄적인 감정을 프로세스로 고객 만족을 설명하였고, 고객의 만족, 불만족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였으며, 고객의 사용 전 기대와 사용 후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로서 고객 만족을 이해하였습니다. 그 밖에 코틀러는 만족이란 사람의 기대치와 그 제품에 대해 지각하고 있는 성능과 비교해 나타나는 즐거움이나 실망감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고객 만족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셨는데요. 여러 학자 정의 중 굿맨이 제시한 정의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정의되어지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을 결정짓는 5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첫째, 제품 또는 서비스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제품 또는 서비스 특징은 고객이 평가를 하는 대상이 되는 동시에 제품, 서비스의 가격 수준, 품질, 개인적 친분, 고객 수준 등이 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결정 요소는 고객의 감정인데요. 고객의 서비스 전 감정, 소비 체험으로부터 얻는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은 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 번째 요소는 서비스 성공 및 실패의 원인에 대한 원인과 결과, 기인입니다. 기대한 것보다 서비스의 만족 또는 불만족을 하였을 경우 소비자는 그 이유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평가는 고객 만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번째, 공정성 지각입니다. 공정성에 대한 지각은 다른 고객들과 비교하여 본인이 받은 서비스가 정말 공평하였는가, 고객 만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다른 고객, 가족, 동료들의 구전에 의해서도 고객 만족은 결정되게 됩니다. 경쟁이 심화되는 경쟁 환경에서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 고객 만족은 고객의 향후 행동으로 재구매 의도를 가지게 되고 긍정적인 구전의 확산으로 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고가의 방문 판매 화장품인 경우 그 화장품을 써보고 피부가 좋아졌다면 다시 그 제품을 구매하게 될 것이고, 주변에 그 화장품이 좋다고 써보라고 구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고객 만족은 고객의 이탈을 막아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구전의 효과에 의하여 신규 고객이 창출되고, 고객의 구매 활동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게 됨으로써 값비싼 화장품이지만 만족한 경우에는 가격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게 되므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의 민감도에도 그 민감도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 요소, 소프트웨어적 요소, 인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드웨어적 요소라고 하면 건물의 외관이나 매장의 시설, 내부, 인테리어의 분위기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는 어떤 것이 해당될까요? 소프트웨어적 요소는 서비스 현장에서 취급하는 상품, 서비스 프로그램, 사후 서비스 프로그램, 부가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인적 요소라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태도, 이미지, 언어적,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서비스 전문 지식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고객에게 감동과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좋은 레스토랑이라고 평가받는 곳을 살펴보면 멋진 실내 장식과 조명, 분위기를 살려주는 배경음악, 단정하고 친절한 서비스 종사자와 맛있는 음식으로 고객 만족을 이끌어낸 곳입니다.
아무리 시설이 잘 갖추어졌더라도 서비스 종사자가 무뚝뚝하거나 퉁명한 말투로 응대한다면 고객은 절대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객 만족의 구성 요소를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직접적인 요소와 간접적인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요소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갖는 성능과 기능, 가격뿐만 아니라 시설의 분위기, 종사원의 서비스, 기업의 사후 서비스가 이에 해당되고, 간접적인 요소는 기업이 사회를 위한 공헌 활동이나 환경보호 등에 대한 관심이 기업의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근 기업의 공헌 활동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ESG 보고서의 발간입니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행동 강령을 정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구축하며 지구적인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한 소비자 중심 경영, CCM 인증을 받아 고객 만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의 유래는 1972년 미국 농산부에서 농산품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 지수를 기초로 만들어진 군맨의 이론에서 고객들의 정서적인 불만 요소를 정량적으로 지수화해서 발표한 이후부터 고객 만족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75년부터 1977년 미국의 리서치 회사인 파워 JD가 고객 만족을 평가 기준을 자동차 부문의 기업의 순위를 발표한 것에서부터 그 기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 만족의 개념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연구되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까지는 만족의 본질적인 특성을 명확히 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해석하고자 하였으며, 기대 불일치 이론을 근간해서 기대와 성과의 불일치 결과로 간주했습니다. 소비자 행동론이나 인지심리학 등을 도입하여 만족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하였는데요. 1970년대에는 만족을 제품의 소비 과정과 소비 경험 전체에 대한 평가로 보는 관점과 만족을 대상이나 목적에 대한 판단의 결과로 보는 관점이 있었는데요. 소비 과정과 소비 경험 전체로 보는 관점은 만족이 상품 그 자체가 아니라 소비 상품의 만족에 기인하기 때문에 주관적이라고 판단하고, 기대일치 또는 불일치 두 가지 성과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족도는 제품 그 자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제품 획득을 둘러싼 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는 단순히 제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구매 과정까지 포함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족을 대상이나 목적에 대한 판단의 결과로 보는 관점은 경험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것이며, 소비자가 기대한 대로 소비 경험 또는 훌륭하다고 명시적으로 나타난 평가를 바로 만족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족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획득 혹은 소비하는 것으로 유발되는 욕구 충족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평가이며, 제품 퍼포먼스가 기대 이상인 경우에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1980년대까지의 연구 관점은 만족이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고객 만족의 실천적 필요성과 당위성까지 포함하여 다양하게 접근하였습니다. 인지심리학을 비롯하여 사회심리학, 소비자 행동론 등 관련 분야의 영향으로 만족 개념 자체를 파악하려는 시각이 다양해진 것이 바로 그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심리적 관점에서의 만족은 기대에 대한 불일치를 경험한 경우와 그 감정과 소비 경험에 대해 사전 소비자가 갖는 감정이 복합적으로 초래된
전체적인 심리적 상태로 보았으며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하고 나타나는 소비자의 정서적 반응으로 보았습니다. 구매 행동과 관련한 경험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며 흥미, 기쁨, 유쾌함 등의 긍정적인 정서 요인으로 파악하였습니다. 1990년대의 관점은 주로 판단 메커니즘에 만족의 의미를 부여하려는 견해가 많았는데요. 기대와 소비 후 평가를 대비시키는 것으로 발생하는 심리이며 경험에 대한 평가로 유발되는 정서가 바로 만족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고객 만족의 개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시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는 고객 만족보다 기업의 이윤 추구와 기업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진 시대였습니다. 1981년 스웨덴 항공사인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얀 칼슨 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하였는데요. 70년대 오일 파동의 여파로 적자로 허덕이는 사스를 MOT라는 MOT를 도입하여 CS 경영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MOT는 진실의 순간을 의미하며 이 말은 해밍웨이의 소설 오후의 죽음에 처음 사용되었는데요. 39살의 젊은 나이에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회장으로 취임한 양 칼슨이 1987년 출간한 그의 책 제목에 사용하여 마케팅 전략의 일종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진실의 순간은 스페인 투에서 투사가 소위 급소를 찌르는 순간을 말하며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순간 또는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매우 중요한 순간을 의미합니다. 양칼스는 MOT, 즉 진실의 순간을 회사의 어떤 분야에서든 고객과의 사이에 접점이 발생할 때 회사에 대한 인상을 결정하게 되는 모든 상황이라고 설명하였고, 결정적 순간은 고객은 어떤 형태로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과 접촉하게 되고 이 결정적인 순간들이 쌓여서 서비스 전체의 품질이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의 선택이 옳았다는 기분이 들도록 만들어야 하며 고객과 만나는 여러 번의 MOT 순간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나쁘다고 인지하는 그 순간, 바로 고객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일본에서도 고객 만족 경영을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한국의 기업들이 기업 중심 경영에서 고객 중심 경영을 취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1990년대 한국은 고객 만족을 도입하였는데요. LG와 삼성을 비롯한 KT, 철도 등 공기업, 민간기업에서도 CS를 도입을 본격화하였습니다. 그러나 1997년 IMF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고객 만족 경영은 침체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기업에서 CS 경영을 도입하고 이제는 고객 중심 경영에서 한층 더 성장한 고객 감동 경영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비스 프로세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기 전에 서비스 프로세스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란 기업 내의 원재료, 정보, 사람 등과 같은 인풋을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은 아웃풋으로 변환시키는 작업이나 활동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활동과 성과를 패턴으로 표시하여 기업의 기본적인 활동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 바로 프로세스입니다. 서비스가 제공되는 실행 절차, 메커니즘, 활동의 흐름을 제시하는 것으로 서비스 제공 및 운영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MIT 컴퓨터공학과 교수였던 마이클 해머 교수는 프로세스를 고객을 위한 결과물 또는 고객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관련 활동의 집합으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프로세스란 자원을 사용하여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시키는 활동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직 구성원 개개인이 일을 하는 순서나 절차가 아니고 조직 시스템이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프로세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객 만족이 되며 합리적 수준의 재무적 성과가 전제되고 철저하게 고객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고객 만족을 증가시키고 효율적으로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시스템 구성 요소들을 상호작용하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바로 프로세스 혁신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프로세스는 업무 최적의 처리 과정을 6화 원칙에 따라 설계하고 그 과정을 거친 후 고객에게 제공되는 고객 서비스 또는 제품으로 산출되어 고객이 바라는 가치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모든 과정이 포함되어 설계되어야 합니다. 프로세스 과정은 인풋과 아웃풋으로 전개되는데 투입 단계에서 단순히 업무의 흐름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소요되는 투입 대상을 사람 또는 물건으로 투입 자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아웃풋은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로 산출되게 됩니다. 서비스 프로세스 과정 중에 고객 불만의 요인은 잘못된 입력, 잘못된 처리, 잘못된 명령, 부정확한 실행, 직원들의 실수가 고객 불만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서비스 프로세스의 관리의 핵심 과제는 표준화와 개인화로 구별됩니다. 표준화는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프로세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로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대량 생산에 유용한 방식입니다.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과학적인 측정과 피드백이 어렵다는 인식이 표준화를 가로막기도 하는데요. 공공서비스, 극장, 패스트푸드, 택배 서비스, 철도, 고속버스 회사 등이 이에 해당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표준화를 시작하여 성공한 기업은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인데요. 고객을 세분화하여 미국 단거리를 운항하는 저가 항공사로서 기내식을 제공하지 않고 좌석 사전 예약 제도를 폐지하고 고객이 직접 항공권을 구매하여 여행사와 같은 대행사에 수수료를 줄이는 대신 항공료를 최대한 저렴하게 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비스 설계 시 표준화를 선택하였다면 표준화 프로세스는 설비 위치와 배치, 생산자 중심으로 배치해야 되고 디자인은 규격화하고 신속성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비스 표준화는 완료 시점이 중시되고 예측 생산에 의한 생산 계획과 직원의 기능적 측면을 중시하고 서비스 품질을 표준화하고 고정화합니다. 항공편 출발 시간을 준수하듯이 표준 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서비스 프로세스는 개별화인데요. 고객의 취향에 따라 각기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직원에게 많은 권한이 위임되어야 하며 이렇게 해야지만 가능한 프로세스입니다. 많은 유연성과 판단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 수준을 높아야 하는데 법률이나 회계, 이벤트, 컨설팅, 호텔, 병원, 백화점, 그리고 풀서비스 레스토랑이 이에 해당하게 되고 개별화인 경우 설비 위치와 배치는 고객 중심으로 배치를 해야 하고 고객 요구를 중시하기 때문에 디자인도 다양화해야 하며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시되고 주문 생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직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중시하고
서비스 품질은 주관적이고 변동적이기 때문에 통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싱가포르 항공인데요. 높은 항공료 대신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풀 서비스 캐리어를 선도하는 항공사가 되었습니다. 서비스 프로세스의 분류는 노동 집중도와 고객과의 상호작용과 개별화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노동 집중도는 자본에 대한 의존도와 노동에 대한 의존도의 상대적 비율을 의미합니다. 고객과의 상호작용과 개별화의 정도는 고객 서비스 프로세스와 상호작용하는 정도, 그리고 서비스가 고객에 의해 개별화되는 정도를 말합니다. 슈메너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 분류를 살펴보면 서비스 팩토리는 낮은 집중도와 낮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으로 프로세스의 흐름이 생산 공정처럼 표준화된 서비스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항공사, 화물트럭, 호텔, 휴양시설 등이 서비스 업종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서비스 샵의 경우 낮은 노동 집중도와 높은 상호작용이 그 특징인데요. 높은 개별화 서비스와 높은 자본 투자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 업종으로 병원이나 자동차 정비소, 기타 정비회사 등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대중 서비스는 높은 노동 집중도와 낮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인 서비스 업종으로 표준화 정도가 높고 자본 비용이 낮지만 고객과의 접촉 정도가 높아 종업원의 충성도 획득이 중요한 서비스 업종으로 소매점, 도매점, 학교, 행정, 은행 업무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전문 서비스는 높은 노동 집중도와 높은 상호작용이 그 특징인데요.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전문가가 개별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하는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건축가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고객만족이란 무엇인지 개념과 정의를 살펴보고 고객만족의 역사, 고객만족 관리 프로세스와 구조에 대하여 학습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 과정과 고객만족 경영에 대하여 학습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